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요. 자,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결국에는 D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은 결국에는 규칙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수열이 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가족권을 한번 보시면요. 가에서 지금 절대값 a의 m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 a의 m 플러스 3과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국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다라고 한다면 자, 편의상 요 녀석의 축을 n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지금처럼 실선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제가 우선은 여기에서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좀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M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M번째 항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의 어떻게 해요? 수열의 값 자체가 A의 M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M 플러스 3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것은 이 n축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위로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칭을 시켰을 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여기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이때의 수열의 값 자체가 절대값 a의 m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a의 m이라고 하는 n번째 항에서는 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n 플러스 세 번째 항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절대값을 벗겨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a의 m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가 결국에는 a의 n 플러스 3과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나 이 가족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바로바로 이제 제 설명을 이어서 듣지 마시고요.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갈 거냐면요. a의 m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a의 m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얘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첫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45라고 했으니까 a의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5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돼요? m-1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차 d가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의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마이너스 45에다가 플러스 m 플러스 이번엔 어떻게 돼요? 2가 될 것이고 d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 간에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90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자, 그 다음에 d로 이렇게 묶었을 때 2의 m에다가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equal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수에 해당이 되고요. d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d 곱하기 2의 m 플러스 1을 equal 9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된다면 d라고 하는 것과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90에 어떻게 돼요? 약수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90을요 소인수 분해를 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90은 우선 9 곱하기 10에다가 10은 2 곱하기 5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5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좌변을 한번 잘 보시면요.
2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냐면 홀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홀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을 했는데 얘가 짝수가 나왔어요. 90이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D는 짝수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 값 자체를 어떻게 해요?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므로 이 D라고 하는 것은 짝수이면서 90의 약수입니다. 그렇다면 D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2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되니까 6, 그 다음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9, 2, 18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요렇게요. 됐습니까?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우선 이런 겁니다. D는 짝수인데 지금 90이 약수예요. 그런데 90을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라고 하는 것이 짝수에 해당이 되니까 우선은 D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2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2 곱하기 3이라고 하시고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짝수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을 D라고 이렇게 둔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2의 n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는 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 값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은 어떻게 나왔냐면 2랑 그 다음에 5를 서로 곱을 한 겁니다. 18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랑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곱을 한 겁니다. 30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30은 3, 5, 15 여기에서 어떻게 15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30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30에다가 다시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D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2의 n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D의 후보는 총 5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것이 모두 다 가능한지 아니면 이 중에서 어떻게 일부만 가능한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나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를 한번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n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말은즉슨 n은 어떻게 해요? 자연수의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조건은 결국에는 시그마, 그 다음에 k는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해당이 되고요. a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녀석은 등차수의 전체 총합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에는 2분의 n에다가 다시 어떻게 쓰면 돼요? 2 곱하기에 마이너스 45 플러스 n-1의 d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n에다가 마이너스 90에다가 플러스 n-1의 d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20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집어넣으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n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얘를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말은즉슨 첫 번째 1번 d라고 하는 것이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에다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2의 n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의 n-92에 해당이 되는데 2로 다시 묶어서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2의 n에다가 다시 n-에 2, 4, 8이고 2, 6, 10인가요?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마이너스 200보다 커야 된다. 모든 n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최소가 되는 지점이 결국엔 마이너스 20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n은 자연수에 해당이 되지만 얘를 이차 함수처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뜻이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6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엔 꼭지점에 해당되는 이 값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보다 크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때 지금 0과 46의 정중앙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는 2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23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에 다시 23에다가 곱하기에 마이너스 23이 나옵니다. 얘는요, 볼 것도 없죠. 얘는 마이너스 200보다 더 작아지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00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d가 2인 경우는 탈락입니다. 자, d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6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n에다가 마이너스 90에다가 플러스, 자, 6 집어넣으니까 6의 n에다가 마이너스 6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의 n에다가 마이너스 96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6으로 묶어서 6의 n에다가 다시 n-에 6일은 6, 66에 36.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00보다 크냐? 이걸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0과 16 사이에 정중앙은 8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n에다가 한번 8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차함수처럼 그려놓고, 여기가 0이다, 여기가, 그 다음에 16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8에 해당이 되는데, 8에서의 어떻게 해요? 그때 함수값이 결국에는 8 항의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값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을 집어넣을 건데요. 결국에는 6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88에 64인데, 마이너스 64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66에 36입니다. 이미 이 녀석 자체가 마이너스 200보다는 작은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d가 6인 경우에도 탈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그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d가 무엇이었을 때요? 1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n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에다가 플러스 10을 곱했다라고 했으니까 10의 n에다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9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다가 플러스 10의 n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10으로 묶어버리고 n이고요. 그 다음에 n-10이다. 자, 그러면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5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0이 되나요? 마이너스 5가 되죠.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0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00보다 작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3번도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d가 지금 또 어떨 때입니까? 1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n은요, 마이너스 90에다가요, 플러스, 그 다음에 18이니까 18에 n에다가 마이너스 18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18n에다가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18을 서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8에 해당이 됩니다. 18로 다시 묶어서 썼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n에다가 6, 8에 48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겁니다. 3을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18 곱하기 n에다가, n이 아니라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3, 3은 9거든요. 자, 그러면 9, 8에 72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00보다 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작아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9, 8에 72고요. 7이고 9일은 9니까 마이너스 162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d가 결국에는 18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섯 번째의 경우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립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d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30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90에다가 플러스 30의 n에다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0의 n에다가 마이너스 120이고요. 30으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여기 n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3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는 4고 마이너스 4고 결국에는 어떻게 마이너스 120이 가장 작은 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D에 해당되는 것은 18과 30이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더했을 때 뭐가 돼요? 48이 결국에는 답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 정중앙에 있는 이게 결국에는 항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얘의 값 자체가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값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유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문제가 뭐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이 조금 있으니까 예, 주의해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